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집을 팔까요? 금리를 올려도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남자 박익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되는 부분과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무조건 집값이 떨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개월 만에 정부가 0.25% 상승을 시켜서 이제 금리가 이제 먼저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되게 시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금리를 인상하네 마네 하면서 이렇게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올렸는데 그렇다고 미국은 아직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미국도 올리지 않았는데 왜 우리나라가 벌써 이런 걸 할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부분은 부동산에 집값 잡겠다라는 그 영향이 상당히 큰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를 그냥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은 왜 금리를 올릴까요? 이미 시중에 많은 돈이 풀어져 있는 겁니다. 돈이 많다는 건 뭘 의미를 하나요? 돈의 가치가 물건의 가치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다는 거고 이거는 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해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부에서는 다시 이 돈을 갖다 회수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 올립니다. 사람들이 바깥에 돈을 두는 게 아니라 다시 예금이나 적금으로 돈을 묶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자를 상승시키면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고요. 거래량이 감소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우리가 부동산을 대출을 받아서 산다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도 감소시킬 수 있고 가격 상승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갖다 하락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를 오른다고 했을 때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기업 대출이나 자영업 대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솔직히 주택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다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다 됐고 우리는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과연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까?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여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의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그 부담으로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을까? 라는 게 정책의 규제 방안이고요. 우리 한번 따져볼게요. 서울 집값 평균은 보통 지금 한 11억대가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11억이 넘는 금액의 서울 집값을 사기 위해서 한번 대출의 비율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15억이 넘는 금액은 19년도 12월부터 15억 되는 아파트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가 돼 있어요. 2020년도 이후에 15억이 넘는 산 사람들은 대출이 아예 없는 걸 이야기를 해요. 비슷하게 9억 원 초과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20% 정도까지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뭔가요? 내가 살 수 있는 전체 금액의 아파트의 대출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규제 지역으로만 기준을 말씀드리면 최대 한도가 9억 이하는 최대 4억까지 그리고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오죠. 최대 한도. 다시 정리를 해보면 9억 원대 이상부터 15억 원 이상까지 보면은 대출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2년까지 아파트 가격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집을 팔까요? 대출이 별로 없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내가 이런 금리가 부담이 돼서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집을 팔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집을 팔기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죠. 왜? 양도세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도 뭐 양도세를 내고 그래도 내가 차익을 벌었으니까 그거라도 내고 팝니다. 팔고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또 다른 곳을 살라 그러면 또 뭐가 있나요? 취득세가 있죠. 취득세가 또 굉장히 세요. 내가 만약에 뭐 한 1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이 15억짜리를 팔고 15억짜리보다 더 좋은 거를 갖다 사야 되는데 세금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15억 이하에 다른 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건을 갖다가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고가의 물건은 오히려 대출이 많이 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 다소 낮은 금액의 물건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거를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그 심리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막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심리적인 측면에서 하나 볼게요. 지금 0.25% 올립니다. 근데 계속 얘기를 하죠. 더 금리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슨 심리가 생기나요? 아, 지금이라도 이자 금리가 낮으니까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더 사자라는 그런 반사 심리까지 작용을 하게 돼요.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15 이하의 대출이 많이 껴있는 그런 부동산은 다소 영향을 받을지 모르지만 타겟으로 잡고 있는 15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출이 껴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죠. 과거에 집을 사신 분들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분들은 어떤가요? 집값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버티면서 갖다 하던가 아니면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이자를 갖다 메우려고 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부담 금액이 집주인한테서 세입자로 또 전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여러모로 신중하게 접근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의 시세 차익적인 개념으로만 이런 걸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설왕설래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부동산은 시세 차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익형의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세 차익 부분과 수익형 이런 부분을 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부동산을 사업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투자의 눈을 좀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물주 아이 키우기 협회 대표 박익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